반드시 끝내는 법에 흔들림 없이 중간 과정을 지난 법은 우리 학교에서 신입생이 들어오면 일주일간 파티를 열어서 그들의 시작을 축하한다. 신입생은 재학생보다 먼저 학기를 시작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적별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정문에서 보면서 감격한다. 그 옆에서 자원봉사자는 눈물을 흘리고 또 부모들에게 휴지를 건네기 위해서 대기하고 신입생들은 부모 눈물의 적별 인사를 한 후에 캠프에서를 둘러보고 저녁을 먹고 학교 주간 파티에 참석하고 여러 단체와 클럽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에 신입생들은 거의 잠을 자지를 못한다. 대략 4년 후에 신입생들은 졸업생의 신분으로 축하를 받는다. 대학에서는 다시 여러 행사를 마련하고 부모들을 초청해서 화려한 추후 파티를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치러졌지만 변함없이 입학과 졸업을 축하했다. 하지만 이 3학년 때 파티를 열지 않는다. 시작과 끝은 특별하지만 대개 중간은 평범하게 지나간다. 하지만 이 평범한 시기일수록 열정과 동기를 유지하기가 제일 어렵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이 넘친다.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쉽고 의욕도 줄어든다. 하지만 분명한 정착력이 있는 목표라면 정착이 다다를 때쯤에 동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졸업장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간 과정이 길어진다면 목표를 이룰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동기와 제대로 해내려는 동기 열정과 열의가 넘치는 시작과 끝에 비해 저하되곤 한다. 동기 저하, 저희 조망을 경고하는 알람 장치가 필요하다. 과연 동기가 저하되는 중간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과 끝에 공을 들이는 심리를 이해하라. 면접장에서 취업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을 향한 동기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 불편한 감정이 들겠지만 그것마저 기꺼이 감수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동기는 높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려는 동기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종종 목표 달성을 향한 동기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둔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내려는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진다. 어쩌면 일을 빨리 끝내거나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력을 얼마나 쏟았는지를 포함해 과제를 끝내는 열망에 대해서는 언급하는지 모른다. 때로는 빨리 혹은 많이 수행하는 것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100m 달리기를 하면은 빨리 달려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하지만 이를 빨리 끝내려는 열망이 일을 제대로 하려는 동기와 늘 일치하지 않아서 심지어 서로 충돌할 때도 있다. 리모델링을 맡은 인테리어가 업자가 일을 빨리 마친다고 해서 반드시 제대로 완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산 수립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좋은 자재와 소요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관공, 전기기사, 목공기사 같은 공사 인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무리까지 잘해야 훌륭한 성과가 나온다. 게다가 모든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내려는 할 때의 동기는 대충 하거나 관심을 쏟지 않거나 더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준과 타협하는 자세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과제를 해내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대로 해내려는 동기는 종종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 직장에서든 헬스장에서든 주방에서든 사람들은 단순하게 끝내기보다 제대로 하고 싶어 한다. 절대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한 제대로 해낸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얻기보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얻고자 한다. 앞서 면접관을 속이는 사람 이야기에 놀랐을 수도 있다.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능력을 갖추고 경험도 많은 척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다른 누군가의 돌아갈 기회를 눈속임으로 가로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친구들과 재미로 농구 시합을 할 때와는 다른 문제다. 자기 팀을 최고로 생각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같은 팀에서 누군가 반칙을 한다고 의심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은 곧 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목표에는 제대로 하려는 동기와 완수하려는 동기가 공존한다. 목표 달성의 여정에서 각각의 동기는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경주에 나선 두 선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두 동기가 하나가 되고 때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기도 한다. 이를 완성을 위해서 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도 한다.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전기 작업 확인과 같은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 둘은 별개의 동기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어한다.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남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좋게 넘기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과 윤리의식, 타당한 방법을 동원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미지 관리를 한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듯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만약에 데이트 상대가 당신을 정치 집회에 들어간다면은 이거 내가 읽은 것 같은데. 자, 슬럼프에서 나를 구할 작은 영역의 법칙은 5장에서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 같은 목표는 마지막 보상을 받을 목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득도 커진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누적해서 이득이 커진다.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 부정적인 우리는 사회는 실패를 교훈의 순간으로 생각한다.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다. 손실 회복에서 실패를 통해서 이유는 뭘까? 부정적인 피드백이 학습 동기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과연 부정적인 피드백이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유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이 상해 학습을 포기하고 집중을 멈춤으로써 소중한 정보를 배우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둘째는 객관적으로 실패의 교훈을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에 정답을 맞히면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지만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단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운다. 이처럼 부정적인 피드백은 동기와 학습 능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수부터 배워야 성장할 수가 있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정지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역사는 가르친다. 하지만 제자는 없다라고 말한다. 부정적인 피드백도 마찬가지다. 실패로부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장벽, 즉 동기와 장벽과 인지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존심을 다쳤을 때 외면하는 경향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데 방해가 되는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장애물 1. 외면에서 그래서 윙클러와 나는 한 그룹 텔레마케터들에게 미국 회사들이 고객 서비스 문제로 연간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 약 900억 달러, 600억 등등등등. 각각 질문은 보기가 두 개이므로 처음에 고른 답이 정답이거나 오답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쉽게 정답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 오답을 골라서 틀렸습니다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보다 정답을 골라 맞았습니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학습이 더 잘 이루어졌다. 학습이 긍정적인 것일 때 사고방식에서 장애물은 강아지를 훈련시켜 본 사람이라면 보상이 처벌보다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벌을 받는 강아지는 우리가 화났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기분을 풀어줄 방법을 모른다. 자신이 바닥에 오줌을 싸서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알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게 하려면 잔디에 보리를 봐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처벌이 이루어진 행동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이런 정교한 추론 과정이며 강아지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강아지에게는 그럴 수 있네요. 긍정적 선택과 부정적 선택의 절대적인 크기 또한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만 빼고 다 괜찮다면 즉 직장 내에서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관리자만 빼고 누구라도 괜찮다면 피해야 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가 월등히 좋고 나머지가 별로라면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다 괜찮지만 특별히 그 관리자와 일할 때 행복하고 일이 잘 된다면 월등히 좋은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성공의 증거를 찾는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을 잘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증거를 기다린다. 1996년 고안된 레이슨 선택 실험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AD3 이 숫자가 있는데 37 이 게임에서 A가 적힌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것은 실패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패로부터는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긍정을 통해서 희망적인 공부가 되어진다라는 거네요.